와,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또 배경도 바뀌었네. 어서 오십시오. 진짜 매주마다 이벤트를 하네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댓글 확인을 핸드폰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다른 핸드폰을 하나를, 죄송합니다. 네,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를 세 가지를 꼽자면, 일단은, 제가 창업을 했을 때를 보면, 첫 창업을, 4평에서 창업을 했을 때,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매출이 뭐, 3만원, 5만원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고부가 가치가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서 하다 보니까 거의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뭐 하루에 5시간만 일을 해도 거의 뭐 100만 원 돈 매출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알았죠. 이게 근무 시간과 매출이 비례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못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잘 들리시죠? 계시나요? 지금 다 들어오셨나? 아, 반가웠습니다. 아유, 참. 네, 다 들어오셨네요. 지금 댓글들이 자꾸 휘리릭 하고 사라져 버려가지고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참 그게 아쉽네요. 아무튼 제가 놓치면 집요하게 또 달아주세요. 제가 꼭 찾아서 한 분 한 분 다 댓글 확인해 드릴게요. 예약을 받기까지 어렵죠. 이제 그걸 좀, 저도, 그러니까 이게 성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샌드위치만 판매를 했었는데, 제가, 손이 너무 느려가지고, 손이 느리다 보니까 막 고객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게 엄청 긴장되고,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음식을 만들었는데 안 팔릴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는 못하는 성향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냥 예약제로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약제로 바꾼 거고, 이게 아까 그 예약을 받기까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정답인 게, 나중에 바꾸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오픈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가게고, 우리 가게 룰을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100% 예약제만 운영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오픈할 때 이 컨셉을 확정을 하고 오픈을 하잖아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그럼 고객들도 여기는 예약을 안 하면 먹을 수 없는 곳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민유혜 대표님 요즘 잘 안 오시던데. 아까 저한테 DM 보내셨죠? 제가 본 것 같은데? 채널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연락 주셨는지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아까 뭐 물어보셨지? 큐브? 큐브를 못 찾아, 뭐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샌드위치 책에 있는 메뉴 중 하나만 꼽으면 뭘 꼽을까요? 샌드위치 책 중에, 샌드위치 책에 아마 지금 한 70가지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78가지 레시피가 있어요.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업계의 교과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판매하고 있는 모든 레시피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물론 경험은 없지만 레시피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 하나면 끝나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었고요. 10,000부 이상 판매가 된 책이에요.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은 메뉴가 하나가 좋다라고 특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권, 타깃의 연령대에 따라 달라요. 제가 내평에서 처음 오픈했을 때는 샌드위치가 나오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샌드위치를 하루에 2번, 3번을 만들었어요. 11시에 한 번, 오후 2시에 한 번, 저녁 10시에 한 번. 근데 이 시간대에 따라서 나오는 메뉴가 달라요. 11시는 조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먹기 좋은 메뉴고, 그리고 오후 2시는 중학생들, 밤 10시는 고등학생들 먹기 좋은 그런 메뉴로 다르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에서 한 개를 꼽는다면 이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게 누가 먹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상권에서 판매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개를 추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차라리 선생님 어떤 샌드위치를 가장 좋아하세요? 라고 여쭤보시는 게 제가 더 선택하기 쉬울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두고 샌드위치 메뉴를 다르게 하는 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신 거죠? 맞아요. 아, 맞다. 민유의 대표님, 큐브 샌드위치 케이스를 여쭤보셨군요. 큐브 샌드위치 그 레시피에 보면 알루미늄 케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오븐, 전자레인지 다 가능한 그게 구입 링크가 있어요. 레시피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구입 링크 있을 거예요. 이용하시면 되고요. 매장 운영하실 때 휴무도 있었을까요? 첫 3개월은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다 오픈했어요. 왜냐하면 휴무는 한 3개월 정도 가오픈을 하고 나중에 정식 오픈할 때 휴무를 정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쉬고 싶은 날에 쉬는 게 아니라, 물론 쉬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쉬는 날은 우리 고객들의 루틴에 따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럼 일요일 날 의무로 강제로 쉬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저는 월요일 날 쉬고 싶어요. 화요일 날 쉬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다가 매출이 제일 낮은 요일이 있어요. 그 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씩 오픈을 하다가 어떻게 휴일을 정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사장님들은 그냥 정식 오픈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식 오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오픈을 해버리잖아요. 고객님들은 오픈하신 가게는 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요. 하지만 가오픈한 가게는 되게 관대해요. 아직 준비 중이고,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좀 어설퍼도 되게 용납을 해주시는데, 오픈해서 실수를 하면 그걸 그냥 용납이 안 돼. 봐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가오픈 기간이다 보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어요. 이런 멘트로 고객님들의 어떤 피드백을 좀 더 친절하게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걸 저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 3개월 정도의 가오픈 기간을 가지라고 해요. 아니, 오늘 제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하세요라는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댓글이 그 주제와는 무관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답변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큐브 샌드위치 강의,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네. 큐브 샌드위치. 마스카라 님도 잘 보고 계시고요. 네, 큐브 샌드위치 케이스가 2가지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알루미늄으로 된 케이스였고, 하나는 우드로 된 케이스인데, 그 우드 케이스도 너무 괜찮아요. 되게 우드로 포장을 해도 되게 고객님들의 경험을 되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아, 오픈하면 매장에 오시는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고정관념이 있었죠. 맞아요. 저희는 좀 뒤집을 필요가 있어요. 그 룰을 누가 정한 건데. 꼭 따라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각자 다 본인들의, 그, 재능이 따로 있고 성향이 따로 있듯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끼들을 최대한 다 이게 끌어내야 되거든요.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만약에 360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360명은 다 각자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 각자의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특히 창업은 누구를 따라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예 100% 예약제 아니면 100% 회원제 다 돼요. 또 회원제로만 해도 회원들만 느낄 수 있는 약간 프라이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회원제로 운영하는 가게만 또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컨셉만 확실하면 저는 좀 이런 특이한 방식, 색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다시 들어오셨어요. 죄송해요. 지금 매주마다 이제는 무서워서 건드리지를 못하겠어요. 핸드폰을.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하세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창업에 대한 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가오픈을 저는 한 3개월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도 사실 정해진 건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가오픈 중이다라고 하면 뭐 사장님이 가오픈이라고 하면 가오픈인 거죠. 뭐 이걸 왜 가오픈을 이렇게 오래 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처음 책 보고 샌드위치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맞아요. 지금 미니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가게를 운영 중이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를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우리 대표, 님이신데요. 이런 것도 저는 사실 오늘 오프라인 수업도 다녀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시간적 운영 부분에서는 특히 1인으로 지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정말 활용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맛있는 게 가장 자신 있는 거. 네, 맞습니다. 3개월 휴무 없이 오픈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쉬지 않아도 나중에 지쳐요. 그래서 좀 저희가 충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만으로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3가지 이유를 꼽아요. 첫 번째는 시간을 많이 투입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런 뭐 기록 없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노력은 쌓일 수는 있으나 성장은 없어요. 그냥 매일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계속 같은 자리를 반복하면서 돌고 도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일인데 나 스스로 나를 컨트롤 못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죠.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어떤 내가 만든 반복적인 이런 룰에 대해서 쫓기고. 나만의 시간이 없고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3가지가 가장 부족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는 잘못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틀리잖아요. 내가 어디에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번아웃이 와요. 왜죠? 나 이렇게 했는데 성과가 안 나와. 그럼 당연히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느낌이 오거든요. 아, 비록 지금 내가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내가 근육이 붙는 느낌이 든다. 라고 느낌이 와요. 그러면 그 방향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마다 똑같이 반복하고 똑같이 16시간 일을 하고 해도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변화할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열심히를 좀 줄이고 다른 이 시간 분배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예요. 특히 우리 자는 시간은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24시간 중에서 8시간 잔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시간 16시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맞나요? 네,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요즘 툴들이 되게 많잖아요. 시간 절약할 수 있는 툴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AI를 활용을 해서 거의 한 3시간 정도는 되게 여유가 있어졌어요, 하루가.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 16시간 동안 내가 가게에 있을 게 아니라 가게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계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전략적으로 수요일은 나방시쳐. 맞아요. 저 매주 이렇게라도 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도. 왜냐면 수업 문의라던가 아니면 이런 뭐 DM이라던가 문자라던가 카톡이라던가 채널이라던가 다양한 플랫폼으로 저에게 막 연락이 오고 심지어 전화 오고 하는데, 이제는 초창기는 가능했어요. 제가 막 그렇게 바쁘지 않았을 때는 한 분 한 분 다 전화 받아주고 상담해주고, 또 전화 통화 한 번 하면 5분 10분 내로 끝나질 않잖아요. 막 20분 30분 통화하다 보면 길어지고 또 오지랖이 넓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제가 또 케어해야 될 톡방만 해도 지금 거의 6개, 7개가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한 명 한 명 다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라방을 통해서 이렇게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했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한 2달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 덕분에 여러분들과 좀 더 뭐랄까 이게 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더 친근해지는 것 같고, 그 매주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같은 오늘도 예를 들어서 저 뭐 3회차예요 4회차예요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계획은 제가 MBTI가 ISFJ잖아요. 되게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창업하시는 분들 16시간 일을 하는 대신에 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해보세요라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준비 중이신 분들이 더 많으셔가지고 1차적으로 당황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갑자기 제가 또 뭘 잘못 건드려갖고 지난주와 똑같은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 지금 사실 되게 막 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준비 중인 입장에서 제가 제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5개월 정도 걸렸어요. 근데 제가 되게 계획적이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도전적이지만 무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준비한 계기가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이제 오래 버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이게 자꾸 명퇴, 압박이 들어오는 시기라서 언젠가는 퇴사를 해야겠지만 대책 없이 퇴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가까운 가장 저렴한 부동산을 계약을 하고, 그게 이제 4평이었죠. 4평에서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했었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 다니면서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 연습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막 딱 1,000만 원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좀 나와서 인테리어도 하고 청소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연습도 해보고,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를 했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SNS를 따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차피 동네 장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매주마다 나와서 문을 열고
막 뭔가 좀 하는 그 시간들이 오가는 그 고객님들에게 엄청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한두 분씩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궁금한 거 막 못 참잖아요. 호기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럼 지나가시는 분들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왜 맨날 오픈은 안 하고 대체 뭘 팔길래 언제 오픈을 하냐 막 이렇게 좀 소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도 묻는 사람들이 많아서 날짜를 정해서 제가 7월 15일 날 오픈을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게 한 달 전에 현수막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첫 단추가 되게 잘 이제 채워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오픈하는 날 제가 일주일 동안 물량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을 할 때 SNS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지금 요즘에 와서 얘기를 하면 SNS로 나는 이런 가게를 준비 중입니다라고 해도 돼요. 나는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있고, 철학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김밥을 우엉이 꼭 들어가야 먹거든요. 그게 김밥 철학이에요, 우엉 철학.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면 정말 너무 막 나랑 연관이 없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고 겁부터 먹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샌드위치를 하는데 저는 샌드위치를 뚱센을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야채가 엄청 들어간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이것도 철학이에요. 반대로 저는 야채가 들어간 샌드위치가 싫어서요. 우리 스타벅스 가면 정말 안에 딱 에그만 들어있고 그 닭가슴살만 들어있고 야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부드러운 소프트한 샌드위치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샌드위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하려고 해요. 이런 컨텐츠를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 것도 브랜딩이에요. 그러면 나도 야채를 싫어하는데 야채가 없는 샌드위치 가게가 오픈을 한대. 알게 되면 벌써 오픈하기 전부터 팬덤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픈하기 전부터. 저는 이런 그 브랜딩에 좀 시간을 더 활용을 할 거예요. 전략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걱정하면 안 돼. 나 정말 잘해야 되는데, 뭐부터 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보다는 움직여야 돼요. 그 내평매장 사장되기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실제 우리 수강생의 사례인데요. 항상 왜 손님이 없을까요? 왜 매출이 안 늘어날까요? 이런 고민만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왜 고객이 없는지를 고민하는 시간보다 이 고객님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적어보라고 했어요. 어땠을까요? 적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한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액션이 없고 고민만 한 거예요. 여러분, 고민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고민한 사람을 고민에서 끝나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내가 이런 고민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 오히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걸 컨설팅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 그럼 컨설팅을 받아서 그럼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면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고민만 한 사람에게는 조언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이브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 걱정이고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넘버링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아마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을걸요? 그냥 고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5개월 전부터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철학도 있어야 되고 네이밍도 있어야 되고 또 해야 할 게 되게 많아요.
벤치마킹 해야 되고 경쟁자한테 가서 분석도 해봐야 되고 그런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나는 어떤 그 위치에 가격을 책정을 할 건지 예를 들면 모든 상품은 저가, 중저가, 고가 이런 그 라인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고가 라인으로 상품을 기획을 할 건지 저가로 기획을 할 건지 이것부터 정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샌드위치라고 해서 옆집이 6,000원에 판다고 해서 우리도 6,000원에 팔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저는 비싸도 적게 팔고 비싼 걸 팔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저는 그냥 방리담회로 팔겠어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상황에 맞춰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손이 빨라 나는. 그리고 체력이 좋아. 대량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럼 이런 분들은 방리담회로 해도 되는데 뭐 저처럼 손도 느리고 저는 한 개를 팔더라도 좀 비싼 걸 제대로 된 걸 팔아서 약간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포지셔닝을 고가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략에 따라서 고가는 패키지부터 고객들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야 되고요. 저가는 사실 패키지에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신경을 쓸 여력도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저는 톡방이 이 채팅창이 조용하면 뭔가 불안해. 제가 엄청 소심하거든요.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하트라도 좀 눌러주세요. 네. 골든스푼 대표님 오셨어.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잘 나가시는 우리 대표님. 진짜 뿌듯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오픈할 거라고 보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10월 달쯤 오픈을 하겠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지금 3월 달 끝났잖아요. 4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나는 10월 달 오픈을 할 거니까 그럼 그 전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그냥 열심히 고민하지 마시고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그걸 혹시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나요? 만다르트라고 해서 우리의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하려면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쭉쭉쭉 정리를 하는 게 있거든요. 마인드맵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브랜드 네이밍도 되게 중요해요. 이름이 없으면 사실 뭔가 진척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상호, 네이밍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대부분 오픈할 때 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브랜드 네이밍은 나의 철학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철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운영 컨셉도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의 아이템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고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오픈을 해요. 심지어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가게 계약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톡방에 지금 엄청나게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요. 네, 맞아요. 저는 우리 창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에 오시는 분들께는.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우리 가게는 내가 왕이야. 룰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에 가도 로마법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게에 들어오는 순간 내 규정을 따르는 거야. 내가 만든 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이 너무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와닿는다고 하셨고요. 아, 우리 골든스프님 정말, 참, 우리, 지금 제가 내평매장 사장되기라는 창업 수업을 거의 지금 정확하게 297명이 수료했어요. 43기까지. 근데 그 중에서 창업하신 분이 한 36% 되고요. 36% 창업을 하셨는데 다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지금, 수익을 낼 수 있고 돈을 잘 버시는 분은 상위 4%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그중 우리 그 골든스푼 대표님은 상위 4%에 속하는 대표님이세요. 제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표님이셔서 오늘 또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너무 힘이 됩니다. 너무 공감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이 아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오늘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열심히 고민하지 마시고요. 넘버링을 하시면 돼요. 1, 2, 3, 4, 5.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네, 저는 아이 둘 키우고 있는데요. 네, 아이 둘. 아이들에게 올인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주부들이 그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적 독립도 이룰 수 있고 아이 케어도 잘하고 심지어 우리 지금 헤이델리라고 그 대표님은 아이도 엄청 잘 케어를 하고 또 일은 일대로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그게 자영업자는 아까 룰을 우리가 정한다고 했었잖아요. 헤이델리 대표님은 주말 주문을 안 받아요. 그리고 저녁 주문도 안 받아요. 딱 점심 주문만 받아요. 그 충분히 가능해요. 컨셉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일하고 싶은 시간에만 브랜딩이 되면 일하고 싶은 시간 그리고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대표님 덕분이에요. 아, 저는 진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사르르르 녹아버려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전 배 복숭아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요. 샌드위치 가게를 준비 중이고요. 과일 샌드위치, 음료 이것도 생각이 나서요. 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경쟁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약간 과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쟁력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과일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과일잼, 사과잼이 들어간 시그니처 샌드위치를 개발을 한다거나 지금 사과는 없네요. 그러면 배로 배잼을 활용을 해서 시그니처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고 또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복숭아 통조림을 만들어서 1년 내내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과일 산도라고 있죠. 생크림이랑 아니면 크림치즈랑 같이 일본식 과일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과일을 활용한 시그니처 메뉴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 그쵸. 마인드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마인드맵을 할 수 있는 어플도 너무 잘 나와 있고요. 저는 가장 쉬운 게 그냥 가운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주제를 딱 정해놓고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확장을 해서 머릿속에 두지 마시고요. 그냥 그 생각하는 단어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노트를 거의 낙서 수준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거 막 낙서를 해요. 이런 식으로 막 낙서를 해요. 그럼 이러다 보면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그냥 고민만 하던 게. 상표 등록은 개인이 할 수 있죠. 네. 셀프로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어요.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막 혼자 알아보고 안 되면 또 탈락되고 서류 다시 이제 탈락되는데 그런 시간이 아까워서 사실 상표 등록하는 게 비용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예, 저희 메일에 해주시는 변리사 상표 등록 업체가 있어요. 변리사 사무소가 있는데 약간 공동 구매 느낌으로 되게 좀 저렴하게 해주셔가지고 만약에 상표 등록 지금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에게 DM 하나만 보내주세요. 제가 라방 끝내고 연락처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정님께서 취업이 만만치 않아서 평소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창업을 해볼까 하는데요. 주변에 너무 많이 생겨서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요즘 샌드위치가 이미 레드오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내서 문정성시를 이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후발주자잖아요.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똑같은 상품을 낼 경우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반드시 지금 잘하는 사람보다 더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창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샌드위치로는 힘들어요. 창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색다른 게 있어야 돼요. 네, 변리사를 통해서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훨씬 시간 세이브이 많이 돼요. 네, 지금 매일에 매주 수요일 날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날 8시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창업은 정말 앞으로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창업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창업에 대한 근육을 차근차근 좀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가게 계약부터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안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터무니없이 비싼 양도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안 계셨으면 좋겠고요. 돈 벌기 힘들잖아요. 좀 우리의 자산을 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오늘의 주제는 열심히 하지 말자, 대신 전략적으로 하자라는 주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혹시 너무 나는 정말 엄청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어서 너무 좀 우울하다, 슬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오늘 지금 라이브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타임테이블을 좀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하루 자는 시간 제외하고 16시간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대별 노트 기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월창클럽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타임테이블 작성하는 미션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시간표를 체크를 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예를 들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데 몇 시간 소요했고, 식사하는데 시간 몇 분 소요했고, 이런 식으로 나의 일과를 돌아볼 수 있게끔 다 기록하게 하는 그런 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수강생 한 분이 아침 먹고 11시에 하고 하루에 한 3가지, 2가지,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일정이. 봤더니 사우나에 가서 4시간 계시고 열심히 가서 계셨죠. 네, 이런 열심히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먼저 스스로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하루 일과 중에서 나를 가장 지치게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스스로 본인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업무가 어떤 일이세요? 하루에 반복적으로 꼭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야. 예를 들면, 저는, 견적서를 그 고객들에게 발행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약간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에 좀 피곤함을 느끼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약간 새로운 도전을 좀 좋아해요. 생동감 있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견적서는 항상 퇴근하고 작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객님이 요청할 때마다 바로바로 견적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 일단은 흐름도 좀 끊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견적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만약에 뭐 5건의 문의가 들어오면 이 5건 견적서를 한꺼번에 모아서 메뉴를 정해줘야 우리가 일하기 편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퇴근하고 견적서를 작성을 하는 시간이에요. 견적서 작성하면서 또 재고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 어떤 그 로스가 나지 않게끔 먼저 선입 선출이 있잖아요.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식재료들 우선으로 이제 견적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근하고 마지막에 혼자서 조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저는 일단은 너무 스트레스였고, 또 제가 막 엄청 열심히 견적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면 고객님들이 저 이 메뉴가 싫은데요. 다른 메뉴 대체해주세요. 막 이러다 보면 또 이게 그 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시간이 소모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지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케이터링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거기는 제가 견적서를 보내줄 필요가 없고요. 고객님이 원하는 메뉴를 그냥 클릭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견적서 출력하고 결제까지 돼요. 저는 이걸 통해서 하루에 거의 한 2~3시간을 줄였어요. 업무량을. 이런 것들을 그 전략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듣고 계시죠? 가장 나를 지치게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객들은 어디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사실은 SNS가 가장 빨라요. 체크를 해보는 게. 오프라인에서는 이 피드백이 되게 느린데 SNS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올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좋아요, 저장, 공유. 이걸 보고 우리 고객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네? 예를 들면 저 피드 같은 경우는 에그가 들어간 그 이미지가 그렇게 유독 노출이 잘 돼요. 그러면 우리 고객들은 샌드위치, 특히 샌드위치 중에서도 에그 샌드위치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치면 에그 샌드위치를 시그니처 메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잘 되는 포인트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저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악순환이라는 걸 알아요. 저 혼자서 너무 힘들고요. 지치고 알아요. 그런데 이걸 끊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악순환이라는 걸 알면 그걸 어느 시점에서 과감하게 끊어내고 선순환으로 턴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 문을 닫을 수 없어요. 1인이기 때문에 꼭 나가야 돼요. 계속 이런 그 이유를 대면서 악순환을 이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순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 결정은 스스로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특히 사람은 감정에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24시간 일하는 로봇도 아니고 이 마음도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충전할 시간도 가져야 되고, 저는 케이터링, 요즘에는 제가 케이터링을 잘 안 하고 교육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창업 3년차, 2년차, 3년차에는 교육보다는 대부분 다 그 케이터링이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오히려 주문이 많을 때 일부러 주문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욕심을 내서 무조건 다 받잖아요. 사고가 터져요. 미스가 생겨요. 사람인지라. 그리고 저희가 그런 시스템도 없잖아요. 더블 체크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주문이 오히려 막 밀려 들어올 때는 일부러 스톱하고 재정비 시간을 가지고 재료 체크도 좀 해보고 인력 배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시 또 오픈을 해서 주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물 들어올 때 넣어줘라 막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오는데 왜 안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다 다 받다 보면 번아웃이 생기고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되게 저는 중요하고요. 지금 오늘 1시간 넘게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사장님들 지금 내 전략을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진단을 해보면 어떤 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어떤 게 나에게 악순환인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자라는 이 부분도 저는 오늘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창업 준비하는 기간이 만약에 6개월이다. 또는 5개월이다.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네이밍 상호 만드는 거. 그리고 이 네이밍은 나의 철학이 깃들어야 되고 나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야 되고 확장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네이밍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요 책 한번 보세요. 마음을 움직이는 브랜딩. 이 책에 그 네이밍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들이 다 들어있어요. 부록에 되게 좀 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제가 싹 다 모아가지고 부록으로 넣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학사전 따로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 뒤에 보면 네이밍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다 있어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책이니까 한번 꼭 구입해서 이걸 좀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요. 책이 너무 저렴해요. 정말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계기가 저희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상호 짓기 너무 어려워요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페르소나를 제가 딱 한 사람을 생각하라고 항상 강의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을 타겟으로 잡으면 오히려 산으로 가요.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제가 한 사람을 위해서 방송을 하면 그게 다 내 이야기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 분야든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빠르게 성공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나의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제가 한 3개월 전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의 시간을 2시간 정도 줄여서 그 2시간을 미래의 나에게 투자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계속 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앞뒤 1시간씩 오픈을 1시간 늦추고 마감을 1시간 빨리 하면 하루에 2시간이라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 2시간으로 내가 뭐든 배우는 거예요. 요즘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메일에 프로필 링크 클릭을 하면 온라인 클래스가 정말 많이 있어요. 원하시는 게 다 있어요. 그럼 온라인으로 이제 도서실 같은 데 가서 책도 보고 마케팅 공부도 하고 온라인으로 레시피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의 나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2시간을.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16시간 매장에 있어봤자 매출이 안 늘어요. 하지만 전략적으로 내가 시간을 좀 단축을 하고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바꾸는 거예요. 누가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매출이 어느새 몇 배로 뛰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라이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꼭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실에서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한번 확인을 하고 오늘 라이브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지금 마감하기 전에 남겨주시고요. 하지만 현실은 결정해야 하지만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쉽게 결단을 못 내리는 건데요. 가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에 만약에 16시간을 오픈을 해서 내가 1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하루에 1시간씩 줄여서 뭐 한 달 뒤, 3개월 뒤에 내가 새로운 메뉴를 출시했을 때 몇 배의 매출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냥 16시간에 이런 그 쳇바퀴 도는 그런 시간들을 무의미한 시간들을 반복하시겠어요?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나를 만들고 싶으세요? 그걸 정하시면 돼요. 책을 보고 들으면 예습 복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책이라는 거는 저는 책만큼 훌륭한 스승이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저도 책을 지금 4권의 책을 출간을 했잖아요. 근데 책 한 권 한 권이 다 영혼을 갈아서 만든 거예요. 그 어느 하나가 그냥 대충 쓴 게 없거든요. 특히 내평매장 사장되기라는 제 인생의 첫 책은 2년 반 동안 제가 고민하면서 만든 책이거든요. 책은 아는 사람에게만 보여요. 그런데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런 레시피 책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지만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다시 책을 보잖아요. 예전에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만큼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게 책이에요. 네, 이제 댓글 다 제가 확인해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그러니까 무계획으로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목표를 정하세요. 6개월 뒤 오픈이라는 목표를 정하면 그 날짜에 맞게끔 오픈 전에 내가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한 분야만 파고들어서 창업을 좀 준비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1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하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이론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다 정말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라이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매주 수요일 날 이 라이브를 통해서 또 충전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계셔서 너무 즐겁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도착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 수제햄 만드셨는데 정말 요즘에 경쟁력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데 이런 수제햄이라는 아이템으로 또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매주 양분이 쌓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누군가는 이 시간을 지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 누구든 혼자서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톡방에 들어오셔서 또 이런 그 정보들을 제가 뭐 멘탈 관리라던가 아니면 이런 좋은 정보들을 또 나눌 테니까 아직 톡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상단 프로필 링크 클릭하시면 내평 무료 톡방이라고 있어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톡방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소통을 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매주 수요일 8시예요. 다음 주 수요일 밤에도 메일앱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따뜻한 밤 보내세요. 오늘 성장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매주마다 저랑 이렇게 같이 해도 저는 창업의 근육이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스카라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